건널목 경보 장치는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게 되겠죠. 왼쪽에 차단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양식하고 성강식 이제 그 겸용한 것인데 철도에서는 이제 겸용식을 소리하고 성강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건널목 교각은 우리가 보통 90도로 설치가 바람직한데 도로 구조상 직각이 아닐 때도 있죠. 90도보다 작은 우리가 건널목 교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고, 건널선 우리가 이제 싱글 크로스오버가 있는데 열차 또는 차량이 이제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건너갈 수 있게 우리가 이제 그 건너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제 이렇게 뭐 정거장에 주로 이렇게 있지만은 차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무슨 장애가 있거나 무슨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선진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건널선이라고 상선 하선 간에 서로 연결주는 저도 차량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걸 말하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건너서 이제 우리가 시저스 크로싱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 분기기가 이제 특수 분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특수 분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와 있는데,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건널선이라는 게 이제 앞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양궤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말하는 거고, 교차 건널선은 여기도 보다시피 이렇게 특수 분기기가 설치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구조죠. 건널선, 건넘선 이런 말을 쓰는데 건널선이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이게 특수 분기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특수 분기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크로싱, 싱글 슬립, 더블 슬립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크로싱 같은 경우에는 X자로 차가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싱글 슬립은 X뿐만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고, 더블 슬립은 이제 이거보다 좀 싱글보다 더 오른쪽뿐만이 아니고 이쪽에서 가다가 왼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턱레일이 움직이도록 돼 있죠.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분기기 자체가 복잡한 데다가 더더군다나 특수 분기기는 굉장히 복잡해서 관리도 어렵고 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데는 이제 특수 분기기가 없고 일반 분기기로 단분기기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선도 다 지금 이제 특수 분기기를 없애는, 호남고속철도도 몇 개여 개 이런 특수 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호남선 고속철도 기존선 개량할 때 특수 분기를 다 없앴습니다. 제가 그때 주관을 했었고요. 건축 한계는 이제 많이 듣는 얘기고, 이제 철도의 안전 운행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죠. 선로 내로 범위를 정해서 이 범위 내로 장비나 인력 어떤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열차 철도 안전 운행을 위해서 확보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이하고 폭이 있는데, 높이는 보통 이제 5.15, 폭은 우리가 전체 폭이 좌우로 선로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2.1m, 4.2m 이렇게 돼 있죠. 뒤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국유철도 건설 규칙에 보게 되면은 뭐 같은 내용입니다. 궤도상에 설치한 일정한 공간이다. 다만 철도 시설, 뭐 가공 전차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공간 안이라도 전차선을 이 바깥에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많이 보신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선로 센터 궤도 중심이 되죠. 레일면이고, 레일면으로부터 이제 그 선로 중심이 되는 거고, 좌우로 이걸 우리가 2.1m 이거를 우리가 이제 건축 한계라고 표현을 하고, 레일면으로부터의 높이 이게 이제 우리가 5.15라고 하는데, 전차선이 이제 이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6.45, 그래서 우리가 레일면으로부터 과선교는 7m 이상 높이가 되도록 도로관리청이 협의를 한다는 거. 그런데 건축 한계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레일면으로부터 우리가 승강장이 뭐 높이가 30cm, 50cm, 1m씩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30cm는 없어졌고, 일반 철도, 고속철도는 지금
내일면으로부터 50cm 높이의 일반 승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적하장, 지금 뭐 이제 하물을 내리거나 하는 데는 1m 10 고승강장이죠. 그 다음 우리가 전동차에는 1.15 고승강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선로 중심으로부터 일반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1675mm, 고승강장 같은 경우는 1700mm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시철도에서는 참 여러분들이 잘 익숙지 않은 분인데, 도시철도에는 이제 건축한계라는 말도 있지만 구축한계라는 말을 좀 많이 쓰거든요. 구축한계가 이제 일반 철도에서는 안 쓰는데, 알다시피 이제 지하철은 뭐 거의가 이제 터널이다 보니까 터널 단면을 작게 해야지 건설비를 줄일 수 있고, 즉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축한계라는 말을 쓰죠. 건축물 외곽까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건축한계라 하더라도 아까 4m 20이지만은 그 도시철도 터널의 건축한계는 3m 20으로 한 1m 작죠. 상당히 높이도 그렇고 5.15지만은 이렇게 상당히 낮은. 이게 이제 도시철도에서 구축한계, 건축한계 이렇게 표현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수비트는 뭐 다 알죠. 우리가 자동차 같으면 리프트를 올려서 하지만 철도 차량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람 밑에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게이지 다이러트하고 스트러트가 있는데, 생긴 거는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서로 이제 용도가 다른 게, 게이지 스트러트는 계관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고, 게이지 다이러트는 계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타이로드죠, 타이로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분기기를 표시했지만, 우리가 분기구에 뭐 하는 김에 이제 우리가 기본 레일이라고, 이걸 기본 레일이라고, 이 기본 레일이고, 이걸 이제 첨단 레일, 우리가 턱 레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번이 이제 여기 계관 계제라고 돼 있는 게, 이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차가 지나가다가 계관이 축소되면은 뭐 이선 진입이 될 수가, 이게 이제 여기에 이선 진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관 축소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게이지 스트라트고, 계관 확대, 여기 차가 가면서 밀리면서 이 부분에 계관이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묶어서 계관 확대가 안 되도록. 그런데 지금은 침목 분기기가 있을 때는 침목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이제 옆에 행정력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콘크리트 침목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다만 분기기에 이런 구조는 계관 축소 방지를 위해서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본 레일, 첨단 레일, 전철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연결판,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 히르브라 그러지, 히르브.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인력, 차량이 끌 수 있는 힘.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힘이 또 한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차축에 대한 저항. 레일면에 이제 우리 차량은, 철도 차량은 이제 점착력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고, 공기 저항, 기울기. 기울기도 이제 우리가 뭐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 저항을 많이 받죠. 우리가 이제 보선 장비에 보면은 우리가 뒤에 이제 쭉 가나다로 구분하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데, 1종, 2종, 3종 기계 작업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경보선 장비는 이제 3종 그 작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장비 자체가 뭐 다짐을 이제 우리가 옛날에 비터라 그러죠. 인력으로 다지는 거를 기계 한 사람이 들고 침목 밑을 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주식이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이제 파워렌치 같은 우리가 이음에 뭐 볼트를 풀거나 조일 때, 레일 천공, 절단, 후로 삭전기 있죠. 레일이 뭐 지금은 좀 이렇게 레일이 생겼으면은 차가 이렇게 후로가 생기는 이런 삭전기. 천공기, 탐산기, 이거는 지금 다 없어졌죠. 왜 없어졌냐면은 그전에는 철도하고 도로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핸드카로 이렇게 사람이 누르고 하는, 지금 세대는 잘 안 봤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현장에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로 더블캡에다가 사람하고 그 공기구 실어가지고 출동을 하죠. 이제 레일, 장대 레일 재설정할 때 쓰는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보선 장비라고 얘기를 하고, 1종, 2종 장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우리가 철도에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지만은 직류 교류가 있죠. 직류는 우리가 지하철, 일반 철도, 고속철도는 뭐 교류 이렇게 쓰죠. 25,000V. 이건 이제 경전철에도 보면은 직류 뭐 650V, 700V를 우리가 쓰고 있고, 고저 틀림은 이제 궤도 틀림의 일종인데, 이제 뒤에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인력으로 측정을 할 때, 요즘은 다 이제 궤도 검치차가 있어서 기계 장비에서 틀림을 검측을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필요할 경우 인력 검측을 할 때, 여기에다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근데 고마라고도 하는, 이게 2cm 높이에, 왜냐하면 레일면에다 놓으면 이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2cm 높이에 이런 거를 놓고 거기다가 실을 쭉 당겨서 이 수직 높이를 재는 거죠. 그래서 내려간 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올라간 거를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7mm보다, 그 전에 이제 본선에서는 7mm, 직선은 9mm보다 높거나 낮으면은 선로 유지 보수 한계치에 도달했다 해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선로 유지 관리 지침 별표 5에 보게 되면은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준공 기준, 목표 기준 뭐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속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주의 기준에 7mm보다 작거나 높거나 낮으면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해서 높고 낮으면 측정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고저 틀림이라고. 그래서 앞에 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목편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고말에서 높이 2cm짜리 레일면에 바짝 붙여서는 못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고정 측권을 우리가 대차에서 앞바퀴와 뒷바퀴에 여기 안 나왔구나. 간격이죠. 그래서 4.75 이하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고, 곡선 반경은 뭐 우리가 직선으로 건설을 하면 제일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 터널이나 교량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철도에서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토공보다는 교량 터널이기 때문에, 근데 부득이 이제 직선으로 하면 좋지만은 곡선이 지역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선이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 반경은 클수록 좋죠. 뭐 1000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면 곡선하고 종단 곡선이 있는데, 평면 곡선 우리가 이제 단곡선, 뭐 반향곡선, 복싱곡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반경은 R로 갖다 표시를 하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평면 곡선과 종단 곡선이 있는데, 종단 곡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철도를 건설할 때 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내려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뭐 기울기를 5, 철도는 이제 천분위를 적용을 하죠. 10 퍼밀리, 여기는 뭐 15, 이 표현을 하는데, 차가 이렇게 이 상태로 넘어가면은 좀 그 위험도 하지만은 또 승차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종단으로 이렇게, 이건 곡선 반경이 엄청나게 크죠. 몇만 정도, 몇천, 뭐 몇만 정도 되죠.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종단 곡선이고, 우리가 일반 그 평면상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단곡선, 복싱곡선, 반향곡선, 완화곡선, 이렇게 이제 평면곡선하고 종단곡선하고 구분이 된다는 거. 우리 보면은 복잡하지만은 심플 카브하고 뭐 컴파운드하고 뭐 이렇게 S 카브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단곡선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단순한 거죠. 곡선 반경 아래, 여기 보면은 이제 곡선 시점, 우리가 이제 곡선 반경이 뭐 1500 되면은 바로 BC, EC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곡선 시점, 종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곡선장, 커브 랭스라고, 탄젠트 랭스라고, 접선장. 그래서 이건 우리가 토목에서 철도를 건설할 때 평각법을 주로 쓰는데, 뭐 공식이 있어요. 여기다가 계산해서 평각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쭉 연결해서 이제 곡선을 설치를 하는데, 이건 주로 내용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싱곡선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곡선이죠. 곡선 관리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아주 오래된 철도에 아직 복싱곡선에 남아있는 선로가 있습니다. 곡선 반경이 서로 다른 R1, R2가 서로 이제 접선을 이루고
공통접선을 이루고 그 방향이 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간다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건 사실은 없어야죠. 이런 곡선을 우리가 컴파운드 커브라고 우리가 S 커브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곡선 방향 서로 다르지만은 이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내가 정리했는데 이 방향이 갑자기 이 급변하게 되면은 차량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승차감도 안 좋고 원활하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곡선 간에는 직선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공식이 0.5V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고속철도 기준인 200km가 하면은 우리가 0.5V면 100m. 이 곡선과 곡선 간에는 100m만큼의 직선거리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건설규칙에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철도를 부서를 건설하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계인데, 건설을 하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종단 곡선이 있고 평면 곡선이 있는데, 우리가 평면 곡선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원곡선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원곡선도 있지만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완화곡선이 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곡선 반경이 작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은 뭐 보통 800, 1000 이하는 직선에서 곡선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완화곡선이 들어갑니다. 뒤에 요거는 이제 삼자포물선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종단곡선하고 경합이라는 게 겹쳤을 때 건설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특히 완화곡선이 곡선 중에서 굉장히 취약하죠. 왜냐하면은 그 단곡선들은 삼자포물선이다 보니까 이 일정하지가 않은 그러한 곡률이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제 3점 지지에서 열차 부상 가능성이 높고 탈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곡선에서도 보면은 원곡선부도 그렇지만 특히 완화곡선부에서 많이 사고가 납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사고 지하철에 사고 난 거 보면 주로 완화곡선에서 사고 좀 많이 제가 이제 사고 조사 담당을 하면서 보니까 그 사고가 나고 이거는 이제 볼록형일 때는 이런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오목형이 있다 그랬죠. 이런 거하고 완화곡선 겹쳤을 때는 수직 방향 모멘트에 의해서 궤도와 차량에 충격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선로 보수도 그렇고 주행 안정성도 승차감이 불리하다.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완화곡선이 아닌 원곡선 이거 분양되는 곳은 뭐 켄트라든가 이런 거에 종곡선 때문에 이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켄트 보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종곡선을 감안해서 켄트도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곡선상의 분기기를 설치한다. 신축임에도 뭐 아시면 알죠.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은 신축임에도 사실은 분기기 구조가 거의 같거든요. 전압만 안 한다 뿐이지 특례를. 그래서 원곡선 내에다가 분기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분기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밀착 아닙니까? 첨단 내의 밀착. 이 부분에 직선이면 괜찮은데 곡선상에 밀착한다는 게 자체가 이 거리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잘못하면 이선 진입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곡선상에는 완화곡선도 그렇고 원곡선에는 분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종곡선, 아까 이게 종곡선하고 평면곡선 중에 분기기 이것도 턱레일 밀착 때문에 사실은 설치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 아까 이제 S 커브에서 곡선과 직선 거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분기기도 보면은 정거장은 다 직선이죠. 하지만 정거장을 지나서 보면 이제 곡선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정거장 하나 길이가 1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기기 앞에는 일정 거리만큼 직선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분기기가 이렇게 있고 빠져나가서 뭐 곡선이 있는 경우에도 이 거리 또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20m 이상의 직선 거리가 있어서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100m 이상. 그 다음에 평면곡선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분기기죠. 신축임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치 불가하도록 이렇게 이제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데는 경합되지 않도록 철도를 건설해라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주 여의거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열차를 여기 정차를 시켜야 되는데 가주했다, 지나갔다 이거죠. 여기에 뭐 정지 신호가 있거나 또는 절연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서 여기 차량 접촉 하객표를 지나면 안 되죠. 여기 이거를 이제 가주 여의거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열차 정지표가 있거나 그다음에 뭐 출발 신호기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교산 가드레일은 뭐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도상 교량이 있고 무도상 교량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무도상 교량으로 안 하죠. 판형교 위에다가 교량 침목을 올려서 레일을 까는 거. 이게 자갈이 없죠. 이걸 무도상 교량이라 하고. 지금은 교량으로 해서 자갈을 다 하죠. 콘크리트 도상이든 자갈 도상이든. 근데 이제 그 판형교 위에 있는 데는 상당히 위험하죠. 이렇게 교량이 이렇게 침목이 이렇게 쭉. 그래서 교산 가드레일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탈선 방지가 목적이 아니고 안전 가드레일이라는 얘기지. 여기에서 차가 탈선을 했을 때 이게 탈선하면 교량 밑으로 떨어지면 대형 사고가 나니까 탈선을 하더라도 바퀴가 이렇게 타고 나가서 탈선을 근본적으로 막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은 아까 근본적으로 탈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탈선 방지 가드레일은 보통 65mm 플러스 S 스트랙이라 그러죠. 근데 요거는 보통 180에서 250 이렇게 간격이 커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낙석 가드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가드레일. 여기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낙석이 떨어져서 가는 차가 충격 받다 그러면 이제 차가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는 이게 이제 주로 안전 가드레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180에서 220 무도상 교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두레일은 우리가 이제 이 곡선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직선 같으면 이제 좌우 레일이 같이 편마모나 직마모가 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편마모하고 직마모를 우리가 이렇게 마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직마모는 레일 두 개도 수직으로 이거를 직마모라고 해요. 편마모는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주로 직선에서 또는 곡선의 내측 레일의 직마모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곡선 외측에 우리가 이제 차량이 곡선을 지나갈 때 원심력에 의해서 외측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쪽 레일에 이런 식으로 편마모가 오고 내측 레일은 직마모가 온다. 그래서 편마모와 직마모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켄트를 이제 곡선에 우리가 켄트를 한다 그랬죠. 켄트를 적정 켄트를 안 하게 되면은 켄트가 작다. 그러면은 더 원심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편마모가 심하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켄트를 너무 높게 해놨다. 우리가 이제 고속철도나 전동차 같으면은 한 가지 열차가 다니지만은 일반 철도 같으면은 우리가 혼용 열차가 다니죠. 속도가 빠른 여객 열차하고 속도가 좀 느린 화물 열차가 다니다 보니까 적정 켄트가 필요한데 켄트가 너무 높으면은 여기에 또 직마모가 온다. 그래서 경두레일은 바깥쪽 레일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두부 부분, 여기 두부이죠. 두부, 복부, 뭐 저부 이렇게 3등분 되죠. 두부, 복부, 저부 되는데 이 부분만 열 처리를 한 거예요. 좀 덜 달도록. 그것도 곡선 외측 레일만. 그래서 특수 합금강을 사용하거나 열처리, 주로 이제 열 처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경두레일이라고 합니다. 완충 레일도 있긴 있어요. 공차, 영차는 뭐 아무리 실내냐 안 실내냐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 앞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는 뭐 100분율을 수평거리 100m에 수직거리가 얼마냐. 뭐 3이다 그러면은 뭐 도로에서 3% 이렇게 쓰지만은 철도에서는 1000대는 우리가 3%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각국에서 뭐 UIC 1000분율 쓰고 있지만 뭐 미국에서는 또 100분율 쓰고 있어요.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그다음에 구분장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느 구간에 뭐 수해가 나거나 장애가 나서 복구를 하려면은 걸리는 게 뭡니까? 전차선에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전차선을 단전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걷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한역 구간에 요만큼의 요 부분에 사고 났는데 전체를 다 전차선을 단전시키는 것보다는 이 부분만 좀 잘라서 이렇게 단전을 시켜서 다른 부분은 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구분해 놓은 거, 요거를 우리가 구분 장치라고 합니다.